안녕하세요. 정경민 변호사입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이번 시간에는 관리단 집회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오디오 문제가 좀 있어서요. 의사 정족수 구분 소유자 및 의결권에 대한 설명을 조금 드리다가 강의가 좀 끊겨서 좀 죄송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그 강의에 대해서는 앞으로 또 기회가 될 때 이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분 소유자가 관리단 지표를 소집할 수 있는지 당연히 소집을 해야 되겠지요. 기본적으로는 관리단 지표 소집은 관리인이 해야 되는 겁니다. 정기관리단 지표는 회계 정도가 종료한 이후에 의무적으로 해야 되는 거고요. 임시관리단 지표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하게 되는데요. 이 관리인이 관리인 지표를 안 하고 하지 않고 계속 버티는 겁니다. 그런 경우에는 구분 소유자의 5분의 1 이상이 이건 숫자 개념이겠죠. 회의의 목적사항을 구체적으로 밝혀서 관리단 지표의 소집을 청구를 하면 관리인은 관리단 지표를 소집해야 됩니다. 그리고 관리인이 만약에 없는 경우에는 구분 소유자의 5분의 1 이상이 관리단 지표를 소집할 수 있습니다. 규약으로는 이 기준을 완화할 수는 있지만 강화할 수는 없다. 집합건물법에 정해져 있다고 하네요. 정기관리단 집회는 규약으로 2년에 한 번씩 개최하도록 하거나 정기관리단 집회는 일단 정기적으로 개최를 해야 되는 거고 아까 전에 1년에 한 번씩 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2년에 한 번씩 개최하거나 아예 개최하지 않을 수 있는가? 법에 정해져 있습니다. 매년 1회 이상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회계연도 종료 3개월 이내에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강행 규정이기 때문에 이렇게 안 하면 안 됩니다. 따라서 적어도 1년 연 1회는 해야 된다는 겁니다. 정기관리단 집회는 필수적으로 개최해야 되느냐? 개최를 일단 기본적으로 해야 되는데 합리적인 사유가 있으면 개최를 연기할 수도 있습니다. 이 연기한 것들이 기본적으로 코로나19 이것 때문에 그동안 안 됐었던 경우들이 많은데요. 앞으로는 꼭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회계연도의 종료일과 정기관리단 집회 개최일 1월 1일부터 12월 31일인 회계연도의 경우에 3개월 이내라면 3월 31일까지는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일주일 전에 통지가 돼야 되니까 이제 3일 중에는 통지가 발송돼야 된다. 이런 취지고요. 임시관리단 집회는 특정 구분 소유자가 임시관리단 집회를 소집하기 위해서 인감이 첨부된 동의를 얻어야 되는지 여부, 그리고 임시관리단 집회에서 의결할 수 있는 범위에 대한 얘기가 있는데요. 임시관리단 집회 소집관건자는 원칙적으로 관리인이다. 그러나 관리인이 안 해주는 경우에 예를 들어서 이 임시관리단 집회가 관리인의 해임을 목적으로 하는 관리단 집회입니다. 그러면 관리인이 자기가 잘릴 수 있는 자기가 해임될 관리단 집회를 해줄 리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경우에 5분의 1 이상이 회의의 목적사항을 구체적으로 밝혀 관리단 집회의 소집을 관리인에게 청구한 경우에 관리인이 소집 통지 절차를 안 밟으면 법원의 허가를 얻어서 관리단 집회를 소집할 수 있습니다. 구분 소유자 5분의 1 이상이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관리인이 아닌 특정 구분 소유자가 이 조항에 근거해서 소집하기 위해서는 5분의 1 이상의 위임을 받아야 되는데요. 이 위임 방식에는 법적으로 특별한 제한이 없습니다. 그래서 인감으로 반드시 해야 되는 것도 아니고 서면으로 받아도 되고 전자적 방법에 대한 위임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문자로 받아도 되느냐? 이런 질문들을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나 저는 권유해드리기를 최소한 신분증을 첨부하고 그 다음에 하셔야 되는 도장 정도는 받아 놓으시는 게 맞다라고 얘기를 드립니다. 연명 형태로 해도 되는데 이런 경우에 법원에서 관리인 집회의 유효성에 대한 그런 분쟁이 있을 경우에 이 분쟁에 대응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쉽게 하려면 문자로 할 수 있고 여러 방법을 쓸 수 있겠지만 저는 추천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결국에 이게 적법성이 문제가 됐을 경우에 손해보는 사람들은 그걸 추진하는 사람들이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관리단 집회 소집 통지 이 부분부터도 조금 이 관리 업무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좀 잘 들으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결국에 현재 관리단은 어떤 식으로도 산전수전을 거친 노하우가 있는 백전 노장들입니다. 이런 노장들하고 같이 한번 어떤 바꾸어 보려고 마음을 먹으신 분들은 제대로 공부하고 들어가야 되는 거거든요. 그렇지 않으면 결국에 그 절차에 있어가지고 한방 먹는다는 표현이 좀 웃기고 절차에 있어서 당하는 일들이 생깁니다. 이거 제가 되게 좋아하는 만화 중에 송곳이라는 만화가 있어요. 그 송곳이라는 만화에 나온 에피소드 중에 하나인데 그
마트 사측에서 징계를 하는 과정에서 근로기준법상 징계 절차를 제대로 밟지 않은 상황에서 징계위원회를 개최를 하거든요. 그러면 이제 주인공의 조언을 받은 징계 대상자가 당신 나한테 이런 절차적 통지나 이런 부분들을 거쳤느냐 이렇게 말 한마디 하자마자 사측이 그 위원회의 개시를 연기하는 그런 에피소드가 나옵니다. 그런 경우가 관리인 해임을 위한 관리단 집회 선임 과정이나 이런 부분에서 소집 과정이나 이런 부분에서 분명히 문제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절차는 제대로 알아놓으시는 게 좋을 것 같아. 필요성에 대해서 굉장히 오래 얘기했으니까 지금부터 열심히 들으시겠죠. 소집 통지를 할 때에는 소집 통지 안건을 포함해야 됩니다. 규약을 제정하는 경우에는 규약 안도 소집 통지서에 포함해서 발송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소집 통지서에 포함되지 않은 안건에 대한 결의를 하게 되면 이 결의가 과연 효력이 있을까요? 원칙적으로는 무효입니다. 그러나 규약이 정함이 있는 경우에 공용부문의 통상에 관한 결의는 그냥 할 수 있다. 전원 동의가 어렵지만 전원이 동의한다면 할 수 있다. 사실상 어렵다라는 얘기죠. 소집 통지의 상대방, 임차인에게 해야 됩니까? 구분 소유자면이 관리인의 구성원이기 때문에 임차인에게는 할 필요가 없다. 소집 통지 기간, 소집 통지는 언제까지 발송하면 되는지 발송입니다. 자, 관리단 집회 개최 일주일 전에 구분 소유자들에게 통지되어야 합니다. 5월 17일에 개최된다면 일주일 전날은 5월 10일이 됩니다. 적어도 9일까지는 발송이 돼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이것보다 더 넉넉하게 발송하시는 게 맞습니다. 왜냐하면 우편 이런 부분들은 사실 변수가 있기 때문이고 못 받았다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고 하기 때문이지요. 최대한 늦어도 이때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관리단 집회를 개최하기 위한 소집 통지를 한 경우에 소집 통지를 게시해야 되는지, 이 게시는 뭐 어디 붙이는 걸 얘기를 하는 거죠. 그 소집 통지서를 게시하게 되면 규약의 정의점이 있는 경우에는 거기에 주소를 두고 있는 구분 소유자에게는 소집 통지를 한 것으로 보게 되는데요. 뭐 이러한 부분도 규약의 정함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소집 통지 발송도 하고 적당한 장소에 게시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통지 장소는 전유 부분으로 통지서를 보내면 되는지, 원칙적으로는 전유 부분이 있는 장소로 발송하면 되는데 별도 통지 장소를 관리단에 제출한 경우에는 구분 소유자가 제출한 장소로 통지를 해야 된다. 규약에 다르게 정하고 있으면 규약에서 따로 정할 수 있다. 그러나 분쟁해결 팁, 이런 팁들이 제가 봤을 때 여기에서 참 좋은 겁니다. 소집 통지가 누락되지 않도록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해야 됩니다. 전유를 점유하고 있는, 살고 있는 구분 소유자, 통지 장소를 제출하지 않는 구분 소유자에 대해서는 적당한 장소에 게시하고요. 통지에 가름할 수 있다는 내용을 규약에 포함시켜야 된다. 그래서 규약이 없으면은 일단 게시는 해야 되고요. 통지하고, 제출한 장소도 통지하고, 소집 통지도 게시하고, 여러 가지를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 게시 통지가 제대로 안 되면 결의가 무효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주소를 듣고 있지 않은 구분 소유자가 안 살고 있는 사람에게는 어디를 통지해야 되느냐? 주소지가 있다면 주소지로 하면 됩니다. 누락이 됐다면 어쨌든 간에 등기부상의 주소지로 하게 됩니다. 게시하는 방법으로 규약이 정하고 있다면 되지만 규약이 안 정해져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최대한 주소를 확보해서 통지를 해야 됩니다. 소집 통지 누락이 된 경우에 소집 통지가 없었거나 일부에게 소집 통지를 안 하는 상태에서 이루어진 거는 원칙적으로 무효라고 돼야 됩니다. 그런데 뭐 주소 차고나 극히 일부가 제대로 안 됐다고 해서 이 무효가 언제나 결의가 무효로 되는 것은 아니다. 결국에 어떻게 보면은 제가 경험상은 법원이나 이런 데서 보실 때는 이런 것 같아요. 만약에 통지가 됐었다고 하더라도 결의 결과가 달라졌을 거냐. 예를 들어가지고 200명한테 통지를 하는데 그 안건이 200명한테 통지를 해서 180명이 참석해서 180명이 다 찬성한 건데 그 중에 5사람한테 통지가 제대로 안 됐습니다. 그 경우에 이걸 무효로 볼 거냐? 무효로 보지 않겠다. 라는 형태로 흘러가게 될 가능성이 높죠. 다만 이런 문제점이 있다면 소송이나 분쟁 절차 안에서 당연히 분쟁의 소지가 되기 때문에 사전에 예방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고 하겠습니다. 자, 이번 강의는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는 관리단 집회의 결의에 대해서
또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경민이었습니다.